안녕하세요. 하늘 읽는 남자 주식견입니다. 보통 스페이스X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화성 이주, 우주 로켓, 인류의 구원. 다들 고개를 들고 멋진 하늘만 쳐다보며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은 꾼들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텍사스 베스트롭이라는 시골 진흙탕을 봅니다. 왜냐고요? 저 괴짜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반도체 업계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금기를 보란듯이 깨부수고 있거든요. 위성통신 회사가 뜬금없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그것도 정부 돈 230억 원을 받아가면서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미친 짓이거나 사기입니다. 삼성전자나 TSMC도 그건 미친 짓이야 라며 안 했던 도박을 통신회사가 하겠다니 말 다 했죠. 오늘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왜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잭팟인지, 그리고 아직 뉴스 한 줄 안 나왔지만 우리가 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논리를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지부터 봅시다. 딱 1분이면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동그란 피자 같은 웨이퍼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업계의 국룰이었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칩은 네모난데 판은 동그랗습니다. 가장자리에 남는 짜투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버리는 게 반이죠. 남들은 이걸 관행이라고 불렀는데 머스크 눈에는 그냥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짓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니, 칩이 네모나면 판도 네모나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가로 세로 700mm짜리 거대한 사각형 패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게 큰 거냐면 기존 12인치 웨이퍼보다 면적이 4배나 넓습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칩이 4배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생산 속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섬세한 나노공학이 아닙니다. 마치 윤전기로 신문을 찍어내듯이 반도체를 펑펑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반도체판 인쇄혁명인 셈이죠. 자, 이론은 섹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 벌 기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축구장만한 700mm 판에다가 먼지 같은 회로를 그립니다. 이걸 분량 없이 검사해야 합니다. 기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1등 장비 회사들, 얘네는 조그만 300mm 동그란 웨이퍼판만 보던 애들입니다. 비유하자면 현미경 들고 접시 하나 보는 선수들이죠. 근데 걔네한테 700mm 운동장을 갖다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미경 들고 운동장 기어다니다가 날 셉니다. 검사 속도가 안 나와서 라인이 멈추는 병목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쓰자니 빠르긴 한데 반도체만큼 정밀하지가 않아서 분량을 놓칩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자, 여기서 탐정놀이를 해봅시다. 머스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1번 반도체처럼 정밀하게 보면서, 2번 디스플레이 패널처럼 큰 화면을 빨리 훑어본 경험이 있는 애들. 이 두 가지 교집합을 가진 회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답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한국의 인텍플러스입니다. 왜 하필 얘네냐고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라서 국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미 글로벌 반도체 제왕인 인텔과 일하면서 그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레퍼런스 없는 회사는 안 씁니다. 근데 인텔이 썼다? 게다가 큰 거 보는데 선수다. 머스크 입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아직 계약했다는 도장 찍힌 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뉴스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다른 놈을 쓰면 공장이 멈추니까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판을 채우려면 엄청난 양의 화학 소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시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일론 머스크 성격 아시죠? 독점 기업한테 바가지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테슬라 배터리 만들 때도 일본 파나소닉 독점 깨려고 LG랑 중국 회사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번엔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품질은 일본만큼 나오는데 가격은 훨씬 싼 놈.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누굴까요? 세계 1위 에폭시 기업 또 화학이 레이더망에 걸립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평소 습관과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비싼 일본제 대신 가성비 좋은 한국제를 테스트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주식들 무조건 사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회사들 재무제표 보면 한숨 나옵니다. 인텍플럭스는 적자투성이에 차트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개잡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이미 다 알려져서 비싸진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아직 남들이 쓰레기라고 쳐다도 안 볼 때 거기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이 회사들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700mm 공장이 돌아가는 순간 이 잡주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머스크의 숙제를 풀어준 독점 기술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700mm를 하고 싶어하고 그걸 하려면 인텍플러스의 눈과 독도화학의 가성비가 필요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이십니까? 어제 제가 오라클이니 엔비디아니 하면서 시장이 물리적 벽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렸죠. 기업들이 빚내서 데이터 센터 짓다가 전기가 없어서 멈추고 TSMC 앞에 줄 서다가 알 새는 게 지금 시장의 꼬라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TSMC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발 칩 좀 주세요 하고 빌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흙바닥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둥근 건 비효율적이다. 그럼 네모나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 단순하고 무식한 사고방식이 인류를 멱살 잡고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스트 펭귄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먼저 가서 피 흘리고 깨지면서도 결국 길을 만들어내는 존재들 말이죠. 저는 솔직히 머스크가 좀 미친 사람 같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넥타이맨 금
금융가가 아니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저런 미치광이들입니다. 저희 주식타임스가 추구하는 철학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뉴스 쪼가리 보고 환호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엔진을 찾습니다. 로켓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700mm 패널을 보는 눈, 그게 바로 우리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판을 읽는 남자 주식견이었습니다.